Connect. 네, 안녕하세요. 작업을 작품으로 만드는 솜씨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7 신차량이 들어와서 전체 PPF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차량이 화이트 색상이죠. 고객님이 정말 고민하시던 게 있었어요. 화이트 차량 같은 경우는 필름의 등급이 낮은 등급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옐로우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필름 원단 자체에 황변기가 정말 심하게 도는 되게 누리끼리한 느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몇 번 보신 거죠. 전화로 상담을 되게 오래 하셨고 실제로 차량을 출고하시고 나서 PPF가 안 붙여져 있는 상태인데도 거기서도 고민이 있으셨어요. 가게에 직접 오셔가지고 필름도 한번 대보시고 차량에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입고를 시켜주신 고객님입니다. PPF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실제로 낮은 그레이드의 필름은 황변이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두 달 그 정도만 돼도 생활보호 패키지용으로 나온 PPF를 붙인다. 밀수도 되게 얇고 수명도 되게 적고 그리고 심지어 PPF라고 하지만 그냥 PU라고 하는 원단의 제품을 쓰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그런 황변 효과가 극심하게 옵니다. 그런 필름을 모든 부위에 다 붙였다고 하면은 와,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거 작업하기 전에 GT43 작업이 있었는데 그거 필름 제거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필름 본드가 엄청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런 제품으로 시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간 지나고 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작업, 그리고 차량의 외관적인 느낌은 물론 필름을 제거했을 때 그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서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도 고심 끝에 좋은 필름으로 시공을 왜 받으셔야 되는지 정보를 받으시고 나서 믿고서 입고를 시켜주셨습니다. 요즘 PPF 필름 같은 경우는 UV 안정제라고 해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리고 황변 효과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그런 약품을 대량 투입해서 필름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가 있고 필름 보증이 되고 업체가 그걸 보증해 줄 수 있고 필름 회사 자체에서 보증 시스템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필름은 믿을만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트 노장면에 있는 PPF를 붙일 때 커팅선이 바깥으로 너무 돌출이 돼 있거나 라인이 삐뚤빼뚤 한다고 하면은 여기 사이에 때가 끼게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안쪽 마감 방식을 채택해서 시공을 진행해 드릴 거고요. 주름이 극심하게 몰리는 마감 부위조차도 최대한 필름을 안쪽으로 말아 넣어서 마감을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본넷을 잡을 때는 필름을 당겨가지고 면에 최대한 핏하게 밀착시킨 다음에 필름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굵은 면을 케어할 때는 이렇게 주름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서 각을 총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윗면, 가장자리, 그 안쪽까지 1번, 2번, 3번 총 3개의 면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3개의 면 안쪽으로 주름을 최대한 3번 각에서 필름을 커팅해서 1번 각, 그러니까 표면을 봤을 때 이질감이 들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안쪽 마감을 원칙으로 해서 시공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굴곡들, 앞범버를 예로 들어볼게요. 굴곡들이 있는 부분에 과도한 텐션을 준다거나 주름 방향을 잘못 맞추게 되면 필름이 들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범버 같은 경우는 이완과 수축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시공을 진행해 줘야 되는 그런 부위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작업을 잘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PPF 같은 경우는 안쪽이 투명하게 보이는 작업 특성 때문에 필름의 본드가 밀린다거나 깨진다거나 그리고 점착 라인, 텐션 라인이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미적인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체 PPF 작업 같은 경우는 3가지 기준점을 가지고서 작업을 진행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점대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쪽 마감, 안쪽으로 말아서 넣어줄 수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커팅 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시공을 진행해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심한 굴곡 부위들, 앞범버, 뒷범버와 같이 필름 텐션을 극적으로 늘려서 이완과 수축을 사용한 작업을 진행할 때 필름이 들뜨지 않게 시공을 잘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을 봤을 때 필름 본드가 터지거나 우글우글한 시공에 대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게끔 딱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되게 깔끔하네 생각이 들도록 작업을 잘 진행해드렸어요. 본넷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쪽 마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필름을 붙이고 나서 본넷 크기보다 한 1cm에서 2cm 정도 마감 부위를 남긴 다음에 이 부위를 안쪽으로 말아서 면을 봤을 때 커팅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안쪽으로 말아서 시공을 잘 진행해드렸고요. 이런 본넷과 같이 반대편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편한 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름을 뒤집어 까서 작업을 진행해주는 게 훨씬 깔끔하고 안전한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안쪽 마감 같은 경우도 프론트엔더와 같이 헤드램프가 있고 분해가 안 되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안쪽 마감을 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단차도 적고 부품이 판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쪽 마감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최대한 깊게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집어넣어 주되 이질감이 들지 않게끔 끄서내서 커팅을 이쁘게 진행을 해줘야지 안쪽 마감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화이트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마감을 진행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딱 봤을 때 커팅 라인 자체만으로 거기 먼지가 끼게 되면은 차량의 끝에 부분이 보기 싫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쪽 마감이 제한되는 부분들은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도록 마감을 진행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작업을 진행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면을 잡을 때 면을 깨끗하게 잡을 수 있어야 딱 봤을 때 본드 터짐이 없고 미적으로 퀄리티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커팅을 일정하게 한다, 그리고 필름을 들뜨지 않게 잡는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 자체를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야지 반짝반짝한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어요. 하이글로시나 이런 B필러 그리고 블랙 도장면 같은 경우에는 면을 못 잡게 되면은 지렁이 자국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보기 싫기에 그 부분 신경 써서 작업을 진행해줬습니다. 그리고 텐션을 많이 사용한 작업일수록 특히 범버, 이렇게 굴곡이 들어간 부위들, 이런 부위들에 필름을 그냥 눌러서 붙인다 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굴곡에 필름의 텐션이 많이 먹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을 받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착면이 버티질 못해서 점착면하고 필름층하고 떨어지게 된다거나 혹은 필름이 들뜨면서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필름이 서서히 들떠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들뜨지 않게끔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떠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 그런 마감 부위들 신경 써서 작업을 잘 진행해드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프리미엄 필름을 붙여놔도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체킹을 해주지 못하면서 방치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필름 수명을 다 못 쓴다거나 혹은 제품에 오염이 됐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이 모습을 더 오래 유지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게끔 시공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관리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셔가지고 필름 시공을 받던 PPF, 썬팅, 유리막 코팅 등과 같은 소모성 시공을 받았을 때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야지 좀 더 원활하게 장기적으로 차량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잘 된 작업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번 A7 전체 PPF 마치도록 하겠습니다.